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17강 파이썬 함수 익히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함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실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전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보다 잘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볼게요. 함수를 이용하여 단을 입력받아 해당 단의 구구단을 출력하시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이렇게 쉬운 형태,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먼저 보면요. 우리가 여기 함수를 호출할 때, 그죠? my function 걔가 함수를 호출해요. 그러면 이 함수 먼저 정의부터 해야 되죠. 콜론 함수명 적고 콜론 해가 정의. 그러면 이 함수는 뭡니까? 단을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인풋에 의해 가지고 단을 입력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을 입력받긴 한데 이게 보통 요 인트가 없으면 문자로 들어오죠. 문자열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이 들어와요.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구구단의 어떤 특정 단을 입력받게 되면 우리가 1부터 n-1, 9까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단, 그죠? 3단이면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1 이꼴 3 곱하기 1은 3. 3, 2, 3, 3 해가 3, 9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3단을 입력하면 물론 다른 단을 입력해도 되죠. 함수를 사용해서 요 구구단에 3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는 우리 다른 언어에 이렇게 비교한다면 우리가 보이드형이죠. 그냥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시만 하는 거죠.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함수 안에서 다 처리가 되죠.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을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 이렇게.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하면 좀 시간이 좀 느려질 것 같아가 이걸 좀 복사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요 아래 부분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메인에서 이번에는 단을 입력받거든요. 7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 요 단이 들어가고요. 요 단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 함수에 3단을 구해달라, 아니면 5단을 구해달라. 만약 5단을 구해달라 하면 여기 뭐예요? 5를 입력하면 5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함수가 5를 전달하죠. 그러면 여기 5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는 1부터 9까지 9번 돌아가는데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5 곱하기 1, 5 곱하기 2 해가 결과도 물론 나오겠고요. 그래서 5 곱하기 9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메인에서 전달을 하는 거고 좀 전에는 함수 안에서 단을 입력받았다. 요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단 한번 해볼까요? 물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수를 입력받아 두 수 사이의 합, 두 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수가 3이에요. 그러면 끝수가 5예요. 3에서 5까지 합이죠. 그러면 3, 4, 5. 만약에 1, 시작수가 1, 그 다음 끝수가 10이면 1에서 10까지의 합이 되겠죠. 결과 이렇게 나오듯이. 요거를 함수로 구현하는 건데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메인이에요. 여기 시작값 입력받죠? 그러면 정수로 바꿔서 스타트. 끝값 입력받죠? end. 그러면 시작값과 끝값을 전달하죠. 시작값과 끝값. 1에서 10까지 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함수는 여기죠. 함수는 여기인데요. sum은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문을 돌리겠죠. 얼마? 1부터 10이라면 요거는 end-1이니까 11까지 해야 10까지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 end가 10이라면 여기서 10 플러스 1, 11까지 해야 1부터 10까지 합이 구해집니다. 요건 누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10번 다 누적하게 되면 결과를 찍죠. 합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값은 1, 끝값은 10 이런 식으로 스타트, 엔드 이제 합산하면 1에서 10까지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입력한 숫자만큼 별을 출력하시오.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별의 개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정수로 바꿔줘야 되죠. 만약에 별의 개수를 7개. 그러면 여기 스타트엔 7이 들어가죠. 매기 변수로 이제 전달되는 거죠. 7이. 7. 그럼 뭐예요? 별 곱하기, 요거는 뭐예요? 스타트 개수니까 7. 이렇게 하면 이제 별의 개수를 찍습니다. 별의 개수 7개. 이런 식으로. 10개 하면 10개가 찍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력을, 요거는 입력받았는 거고요. 그죠? 출력을 할 때, 여기에 이제 7이 전달되고, 이제 별의 개수 곱하기 7. 그죠? 뭐, 어떤 특정 문자열, 그죠? 를 몇 번 반복해서 프린트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요, 이거는 리턴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리턴 사용하는, 똑같은 건데 리턴을 사용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찍기를 어디서 찍었어요? 지금 함수 안에서 찍었지만, 리턴을 사용하면요, 뭡니까? 여기서 찍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별의 수를 입력받아가 여기 전달하죠. 7개. 그러면 여기 7을 전달해가 이 7개의 문자열을 만들죠. 문자열을 리턴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죠. 별이 7개가. 이 문자열입니다. 스트링형입니다. 그래서 찍으면 별의 7개예요. 그래서 요 예제를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좀 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전은 함수 안에서 이제 별 7개를 찍었지만 지금 어디서 찍습니까? 메인에서 별을 7개 찍는다. 메인에서 이제 찍으려면 어떻습니까? 함수에 이제 전달한 값을 수행한 결과를 리턴을 해서 받아와야 된다. 그죠? 이런 형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7개. 보세요. 결과는 동일한데, 그죠? 방법이 다르죠. 그 다음에 두 수를 입력받아 큰 수를 출력하시오. 네,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띄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제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수를 입력받습니다. A 값을 입력받아가 요 변수에, B 값을 입력받아가 이 변수에. 그리고 이제 함수를 수행 결과를 바로 찍어요. 대신에 이게 찍으려고 하면 이건 리턴이 있어야 돼요. 리턴. 리턴이 없으면 뭐 함수 안에서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뭐예요? 결과 값을 받아오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A와 B를 입력받아서 전달해요. A와 B. 만약에 비교했을 때 A가 크면 A를 받아오고요. 여기. 만약에 아닐 경우는 B를 받아와요. 어쨌든 큰 값은 여기서 찍히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입력해볼까요? A는 7, B는 8. 8이 더 크겠죠? 그러면 8이 리턴되는 거죠. 반대로 입력해 보셔도 되고 다른 값을 입력해도 좀 비교해서 이제 큰 값을 출력해 줍니다. 자, 이번엔 세 수를 입력받아가 큰 값을 리턴하는 거 한번 볼게요. 비슷한 형태인데요.
자, 먼저 A 값을 입력받고, B 값을 입력받고, C 값을 입력받고, 동일하죠? 예, A, B, C 세 개의 값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A가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와 C보다 커야 되죠. 그럴 때 A가 제일 큰 거고요. B가 제일 크려면요? A와 C보다 커야 되죠. C보다도 크고 A보다도 크면 B가 제일 큰 값이 되고요. 이 두 개가 아닌 그 외의 경우는 C가 제일 큽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 3, 7, 5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다시 실행할게요. 점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3, 7, 5. 자, 요럴 때. B값이 제일 크죠. 예, 요럴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 그냥 푸는 거 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해져요. 많이 배우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길게 짜다 보면.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분류를 해야 돼. 역할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입력에 관련된 함수, 출력에 관련된 함수, 계산하는 함수. 이러면 함수명을 보고 우리가 유지보수할 때도 좋죠. 뭐 입력에서 잘못됐으면 입력 부분의 함수를 뜯어 고치거나 보면 되죠. 출력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출력 관련된 함수를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잘 정돈돼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실제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어떤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함수를 실제 이제 달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변 인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